네, 내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족을 겨눈 비극적 전쟁은 멈췄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전사의 미군 유해와 함께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던 7명의 국군 용사들이 정전 70년 만에 고국당을 밟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 관련 소식, 군장성 출신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를 지내신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일이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거든요. 정전 그러니까 전쟁이 멈춘 겁니다. 끝난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면 남과 북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정전협정은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전쟁을 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보면 정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그 조항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잖아요. 네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격리시켜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 조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전협정에는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 합의,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은 지 7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 많습니다. 이들을 찾으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노력,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예. 전 세계 어디든 미군 유해가 단 한 구라도 발굴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다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 한국보다 앞서서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2000년대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조직을 창설을 해서 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한 구라도 더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 한미가 이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련된 협정서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협정서에 따라서 각각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공동으로 감식하고 그 감식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유해는 서로 봉환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으로 26구의 미군 유해를 봉환을 했고 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07구의 유해를 돌려받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바로 오늘 이제 미국에서 7분의 유해를 돌려받는, 봉환하는 그런 이 행사가 열렸고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또 우리 한국에서 그런 행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미 유해 그 봉환식 행사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유해 발굴 감식단이 2007년에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창설이 됐고 현재까지 11,000여 구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공동 발굴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고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사실 저도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이제 대북 업무를 했고 북한 군인들과 한 50차례 만나서 군사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07년에 제가 평양에 가서 남북 국방장관회담 두 번째 회담을 열었고 거기서 합의서에 남과 북이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합의가 안 지켜졌어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2018년에 9.19 군사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군사합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 군사합의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의미 있는 합의가 바로 공동 유해 발굴입니다. 유해 발굴을 합의하고요. 사실은 유해 발굴을 위한 통로도 개척을 하고
2019년 다시 말하면 합의한 이듬해 봄에 남과 북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다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직전에 북한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의 화살머리 고지 이 유해를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백마고지 일대 유해를 우리 쪽에서만 발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정확히는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해 인수단의 공군 수송기가 서울공항에 착륙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 현재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서울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해 인수단의 공군 수송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임시 안치 중이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우리 군의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가 도열이 돼서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 전사자들을 맞기 위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춘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전 6시에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이 거행이 됐고요. 현재 서울공항에서 그 유해를 실은 공군 수송기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공군 수송기, 즉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의 모습인데, 이 시그너스의 안에 승객 좌석에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이 시그너스 수송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부터 우리 공군 F-35A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았고, 서울공항 지금 도착 전에는 고 최임락 일병의 고향인 울산 상공을 거쳐서 현재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유해를 실은 공군 수송기와 또 예를 갖춘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모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이 이제 거행이 될 텐데, 서울공항 도착까지 지금 우리 군이 각별한 예우를 하게 됩니다. 유해를 봉헌하는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발굴된 유해는 사실은 미국 하와이 미국에 이제 임시 안치가 돼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오늘 돌아오시는 7분의 유해는 이제 한국군으로 최종 확인이 된 거예요. 보니까요. 지금 그 7분 중에 보면 각각 발굴된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네. 3분은 북한군이 발굴을 했어요. 북쪽 네. 지역에서. 근데 사실은 대부분 미군 유해들이 북한 땅에서 많이 전사가 됐고, 그중에 이제 유해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3분은 북한 땅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그중에 1분은 우리 한국 국유단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이 창설되기 전에 미국은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 남한 쪽에서 전사한 분 미군 유해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발굴 과정에서 1분이 발굴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네. 그 나머지 3부분은요, 하와이에 가면 무명용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무명용사 묘지에 묻혀있던 분들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3분이 우리 한국군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7분이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이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우리 한국에서 유해 인수단 50명,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50명이 갔어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인계 이 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유엔사 관계자들도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유엔사로 전달을 하고 유엔사가 한국군으로 다시 전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요. 우리 이제 태극기로 봉함이 돼가지고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시그너스 우리 KC-330 이 특별기 편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F-35죠. 네네. F-35 이 스텔스 전투기가 4대가 이 호위를 해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예우를 거쳐서 지금 서울공항에 안착을 한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수송기 안에 저희 국군 전사자 7분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데 그중 신원이 확인된 건 고 최임락 일병이 유일합니다. 이 고 최임락 일병이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들었는데 형제가 같이 참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형님은 한국군 국군 3사단으로 입대를 해가지고요. 네. 1950년 8월에 이 낙동강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우리 6.25 전쟁 뭐 아시겠습니다만 6.25 전쟁 기습남침이 있었고 한 달 후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김일성이가 다 장악을 했고요. 네. 사실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을 8월 말까지 지켜내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북진을 하게 되거든요. 네. 10월 10월 1일 국군 3사단이 처음으로 38도선을 넘어서 10월은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이 진격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장진호 전투가 뭐 꽤 겨울에 50년 겨울에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장진호 전투에서 지금 말씀하신 최임락 일병은 미 7사단 카츄샤로 참전을 합니다. 네. 형님은 21살이었고요. 동생은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장진호 전투에서 결국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서 전사를 하고 북한군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아마 미국으로 가지 않았겠나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고 의장대 도열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사자들의 유해를 최고의 군 예식으로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7분의 국군 전사자 유해 하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7분의 유해를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이분들이 태평양을 2번 건너서 귀환하게 된 그 배경도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졌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루어졌고요. 북한군 단독으로 발굴한 유해도 있고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서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돌아오는 7분 중에 3분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발굴을 해서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발굴이 돼서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3분도 아마 어디에선가 발굴이 됐을 텐데 발굴이 돼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무명용사 묘지에 봉안돼 있다가 네. 이제 한미의 공동 감식 과정을 통해서 한국군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돌아오게 됐는데 결국은 이분들은 한반도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를 하셨고 어쨌든 미국 땅으로 넘어갔다가 태평양을 건너가셨다가 70여 년 만에 다시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유해 봉환식이 곧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해 7위 중에 최일병만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이 6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걸까요? 네, 이제 지금 한 분은 신원이 확인됐잖아요. 네. 그래서 형님과 동생이 이제 영혼으로 한국에서 상봉을 하시게 네. 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형제가 비록 영혼으로 만나는 거지만 형제의 우애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걸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최임락 일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겠죠. 네. 나머지 6분은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제 일단 이송이 되고요. 거기서 임시로 이제 거기에서 감식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혹시 가족의 DNA가 확보된 DNA가 있다면 아마 가족들을 확인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나머지 분들이 모두 가족들 DNA와 일치가 돼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감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계속 감식하는 과정을 그런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군 전사자 유해 정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봉헌되는 유해는 대부분 6.25 전쟁 중에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신 국군의 유해입니다. 7위의 전사자는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수습이 됐고요. 한미 공동감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군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봉환 유해 정보는 북한에서 발굴 후에 미국이 전달받은 유해 세구, 또 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 창설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 한 구, 또 미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6.25 전사자 무명용사 묘역을 재개장하면서 확인된 유해 세구, 이렇게 총 7구의 전사자분들이 현재 의장대 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이뤄진 한미 유해 공동감식, 또 유해 봉환식이 더 의미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국군 전사자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한 구라도 더 발굴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1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산야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임시 봉안돼 있던 7분의 유해를 다시 정말 예우로, 최고의 예우로 한국으로 봉안하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결국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국군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봉환을 해서 예우를 다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 국군의 사기를 올리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미 동맹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정말 피로 맺은 동맹이고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싸운 그런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맹이 자유와 평화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함께 협력을 해서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7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동안 300여 분이 미군의 노력에 의해서 돌아왔고 20여 분은 우리가 미군 유해들을 미치게 돌려보내는 그런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국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특히 이번 합참 의장 정전했던 필립 골드버그 70주년 주한미 동시에 대사 한미 동맹 폴 라카메라 70주년입니다. 한미 연합 그런 의미에서 사령관께서 굉장히 함께 의미가 있다고 입장하고 봅니다.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봉환식 행사를 위해서 서울공항 내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지금부터 유가족이 지정 국군 위치로 전사자 이동하고요. 7분에 잠시 대한 후에 유해 봉환 행사가 행사를 진행이 될 텐데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께서 특별 수송기 안에 계신 전사자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귀환하신 전사자는 11년 전 봉환되었던 한 분의 자녀 유해를 포함하여 총 7분입니다.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 중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중 한 분은 고 최임락 일병님으로 확인되었고, 이 자리에는 동생 내외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군 전사자분들은 국방부 차관을 인수단장으로 오늘 새벽 6시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식을 거행한 후 하늘의 주유소라 불리는 공군 특별수송기 KC-330에 탑승하시어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부터는 공군 F-35A 최신의 전투기 4대의 근접 호위를 받으며 고 최임락 일병님의 고향인 울산 지역 상공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전사자 7분은 한미간 공동으로 노력한 끝에 국군으로 확인되어 오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대열의 선두로 내려오시는 고 최임락 일병님께서는 입대 후 미 7사단에 배치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이어 장준호 전투에 참전 중 안타깝게도 전사하셨습니다. 오늘은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조카께서 고 최임락 일병님을 모시고 계시며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헌신에 자유 대한민국이 경의를 표합니다. 잠시 후 전사자분들이 조국의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모두 함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전사자께 대하여 경례! 바로 대통령님과 유가족, 국방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나가시어 전사자를 영접하시겠습니다. 네, 전사자 하기를 거쳐서 전사자에 대한 경례 그리고 현재 전사자에 대한 영접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7위의 유해가 스텝카를 데려와 정렬하고 애국가와 함께 예포가 발사가 됐고요. 전사자에 대한 경례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영접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고 네, 최임락 지금 일병님의 연주됐던 유가족께서는 앞으로 배경음악은 나가시어 제목엔 호국 태극기 영웅에게 휘날리며 보내는 또 길 편지를 위에서 이렇게 두 읽어주시겠습니다.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네, 태극기에 관포된 소관을 영접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특히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의 유해는 조카인 최종호 해군 상사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임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모질게 고생만 하시다가 나라를 구한다고 군대에 들어가셨죠.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리 잘 사는 자유대안이 와 있어요. 지금 형님은 해군에 있는 우리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형님이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셔야죠. 저도 형님이 뭘 찾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동생 최용. 네, 고 최임락 일병의 동생 최용 씨의 편지 낭독 듣고 오셨습니다. 가슴이 참 먹먹한데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다라는 이어서 이 말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나가시어 인상 고 깊었던 것 최임락 같습니다. 일병님께 참전 기장을 아직 조국으로 수여하시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분들 생각나게 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최용 씨 같은 경우는 형님의 유해를 이제 큰 형님은 전사 직후에 이제 유해를 바로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예. 이제 바로 위에 형님, 두 번째 형님은 70여 년 만에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조카분이 직접 가서 그 큰아버지의 유해를 직접 안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나 감동이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고맙고 특히 동생분이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군복을 입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국가가 기억해주고 예우해주고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결국 군복의 긍지와 자랑과 보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묵념이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참전 기장을 수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참전 기장 수여라는 게 전쟁에 참전을 했다.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명예로운 기장이죠. 그래서 전쟁, 6.25 전쟁도 그렇고 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도 기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하면 참전을 예우하고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묵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봉헌 행사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전사자들의 유해가 이어서 봉헌식이 전사자 끝나고 봉송이 나서 있겠습니다. 이제 군사경찰의 지상 호위를 받으면서 국립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봉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감식단에서 감식하는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감식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최초에는 한 3천 정도의 DNA가 있어야 이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6천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기술 해당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그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한 8천 정도까지 더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6.25 전쟁에 전사하신 분들의 이 가족들, 좀 먼 친척이라 하더라도 DNA를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그럼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봉송된 이 유해 그 중에 한 분 신원이 확인된 분은 아마 바로 안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분의 유해는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족과
가족과 주민이 합류한 가운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사자 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악대 연주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라멘트 포러 히어로라는 곡이 군악대 연주로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사자들의 유해가 차량에 오르게 되면 거수 경례를 끝으로 공안식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전사자 봉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자에 대한 경례를 끝으로 행사는 잠시 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2만여 명의 전사자가 유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유해 발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벌써 총성이 멈춘 지가 70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에 격전지들이 사실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뭐 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우리 국군은 이 격전지, 특히 유해가 묻혀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 찾아서 유해 발굴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의 주의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결국 발굴을 하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려면 신원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실제 보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공송 이 차량이 전사자에 출발하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후국 기타 영웅들께 대하여 유품 이런 것들을 미리 모아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찾기가 비교적 한국보다는 낫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좀 그게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가족 관계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DNA 채취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유해 발굴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네네. 한미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가 좀 호전이 되고 그렇다면 북한이 협조를 해준다면 이미 합의한 대로 비무장지대에 가장 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겁니다. 가장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7분의 유해가 모두 운송 차량에 실렸고요. 공송 차량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빈들 모두 예를 갖춰서 경례를 끝으로 봉안식이 모두 마무리가 이상으로 됐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 봉안 행사를 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봉안식 이제 수송기가 들어오는 모습부터 지금 운구가 돼서 나가는 모습까지 전 과정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좀 먹먹하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보셨습니까? 네,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만 보면 사실 우리 국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기내까지 들어가서 영접하는 그런 예우를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안고 선두로 하기를 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말 최고의 예우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이 다 격려 예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유가족 편지를 낭독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봉안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정말 국가가 예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행사가 바로 그런 어떤 촉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전사자 유해 봉안식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